어? 아, 이거 분필도 없네. 자, 보세요. 질문. 54번이요. 부등식 54번이요. 내가 부등식 답 이상한 거 얘기해줬니? 그건 좀 얘기 안 해줬니? 아,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자, 54번 두 이차함수. 자, fx, gx 얘네가 있대. 둘 다 자, 2차식이래요. 됐죠? 자, 이때 가의 조건을 봤더니 가의 조건은요, y는 fx.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얘가 뭐라고? x 최고 차항계수가 얼마? 3분의 1. 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야. 그쵸? 다음 y는 gx의 그래프는요, 최고 차항계수가 얼마? 1이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 자, 나의 조건 볼게요. 나의 조건은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둘 다 y는 fx 그리고 gx 두 그래프는 뭐를 추구를 한다고? x는 a, a가 아니라 x는 a, 직선. 얘네를 추구를 한다고. 다음 마지막 다의 조건은요, gx가 fx보다 작거나 같은 저러한 부등식의 해는 뭐라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더라.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를 우선 fx랑 gx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부터 우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12 a 곱하기 fa 빼기 ga. 자, 요걸 구하라는 거네. 그치? 반대네요. 미안해요. 뭐 자꾸 왜 그래. ga 마이너스 fa. 자, 요걸 구하라는 거네요. 그쵸? 그럼 일단 a는 알아야겠네. 축이 어딘가. 그치? 근데 항상 있잖아, 선생님이. 얘네 각각 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얘네의 의미는 gx 빼기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부등식의 해가 얘인 거지. 그치? 근데 gx의 최고 차항은 얼마? fx의 최고 차항은 얼마? 그럼 얘네들이 뺐을 때도 마찬가지 2차식이겠지. 근데 그 최고 차항 계수가 얼마? 3분의 2이면서 얘네를 근으로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네. 뭐가? fx 빼기 gx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fx랑 gx는 축이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x의 개수는 어때? 같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의 축이 결국에 얘네들의 축이란 말이야. 그쵸? 아니,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어. gx가 이렇게 생겼어. 축이 똑같대. 그러면 gx에서 fx 뺀 것도 gx가 왜 이렇게 돼 있니?
자, 이렇게 있대. 그러면 gx에서 fx를 뺀 것도 마찬가지 뭐. 그 축은 똑같지 않겠어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했을 때, 얘네 뺐을 때도 얘네는 축의 방정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뺀 방정식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축은 얼마? 2분의 1. 자, 요거니까, 그치? 그럼 축이 지금 현재 몇이다? 아, 2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야? A 값을 구해놨어. gx 빼기 fx도 우리가 식은 구해놨어. 끝났네. 얼마? 자, 6 곱하기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한 거. 3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2분의 1 마이너스 3.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fx를 따로 구하고 gx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민정 씨. 네. Wake up. 일어나야지. 또 질문? 우리 푼 거 보면은 식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 그치? 또 민지는 이렇게 또 꿈뻑꿈뻑. 단골 손님들이 있어, 그치? 우리 강우 앞뒤로 해서 우리 강아들. 또 질문? 이 아저씨는 뭐 했었어요? 1교시 때? 응. 문제 안 풀었어요? 풀었죠. 어디? 뭔데? 어디 풀었는데? 아까 그렇게 자랑질에 떨더만. 뭐 50분이면 뭐라고? 1시간 안에 뭐 50분 문제를 푼다고? 근데 막상 푸니까 귀찮아지네. 아, 귀찮으면 뭐하러 살아? 그냥 집에 가. 선생님, 네. 93번 같은 문제는 n을 하나하나 다 구해야 하는 거고요. 93번이요? 네. 자, 봅시다. 얘네도. 그러면. 자, 일단 절대값 x 빼기 5.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 n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니? 자, 그렇다면 현재 위에 있는 식은 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위에 있는 식은 해가 어떻게 돼요? 3, 2, 3, 7. 3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고. 맞아요? 민정, 민지, 민민. 이 둘이 문제네. 민정 아파? 아, 민지 아파? 아프면 가고 따로 그냥 보충을 와, 그냥. 두 번째 거는요? 인수로 되죠?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야, 이거? 수학? 머리카락. 아, 인수분해 돼요. 아우, 당연히. n 곱하기 n 플러스 2.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겠네. 됐죠? 자, 그럼 얘네는 명확하게 알잖아. 어떤 게 큰 거야? n이 큰 거야? n 플러스 2가 큰 거야? n 플러스 2가 큰 거지. 그럼 얘네는 그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온다? x가 n보다 작거나 같고 x가 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더라. 됐어요? 자, 이때 그 n은 자연수라 했네. 자, 수직선 항상 부등식은 일단 알고 있는 거. 자, 3, 7. 첫 번째는 얘부터 7까지.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자연수들, 그치? 두 번째 x값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겹치는 부분에, 즉 공통인 부분에 정수인 해가 몇 개? 4개. 정수인 해가 자 4개가 되게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n과 n 플러스 2는 자연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좀 예를 들어서 볼게. 자, 여기가 만약에 n이야. 여기가 만약에 n이야. 그리고 여기가 n 플러스 2야. 그럼 보면 이렇게 나눠지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자연수들이 존재하고 여기에 만족하는 자연수들이 존재할 거야. 오케이? 그게 몇 개여야 된다고? 4개여야 된다고. 그쵸? 그럼 일단은 3부터 7까지 자연수를 좀 확인해 봤더니 자연수가 총 몇 개? 5개. 5개네? 심지어 얘네 둘도 자연수라며. 그치? 그럼 얘네는 뭐만 빼고 다 들어간 거야? n 플러스 1 빼고 다 들어간 거 아니야? 어차피? 그치? 근데 여기 혹시 자연수가 몇 개니까? 5개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얘는 빠져 있는 거고, 그치? 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요 사이에 있으면 다 된다는 거네. 맞아요? 여기가 몇 개인지 모르겠고 여기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는 4개일 거 아니야. 얘 하나 빠지니까 자연수가. 그치? 근데 걔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좀 봐야겠네. n이 3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이제 개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은 얘네가 여기에 4개가 다 몰려 있어. 7, 6, 5, 4 이렇게 4개가 몰려 있어. 즉 3보다 어떨 때? 클 때. 얘네가 4개가 다 된다는 거네. 다시 말해 이거 그래프를 다시 한번 수직선 나타내 보면 자 3, 7 해서 첫 번째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근데 두 번 민정아 자 두 번째 부등식은 n보다 작거나 같고 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쵸? 해서 그 값이 현재 이렇게 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꼴까지는 우리가 괜찮다는 거잖아. 요 사이 둘 다 사이에 있을 때는 무조건 다 만족할 거니까. 그치? 만약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는 여기에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현재 7이 있으니까 6, 5, 4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네. 그치? 해서 n 플러스 2는 3과 4 사이에 존재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얘가 4면 돼, 안 돼? 4는 되고 3일 땐 돼, 안 돼? 안 되겠지. 즉 어차피 얘는 자연수일 거니까 4밖에 안 될 거라고. 됐어요? 오케이? 그럼 n은 일단 얼마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건데 1보다 크고. 됐어? 이런 꼴 만족하려면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미안해. 요거는 생각할 필요 없네. 왜냐면 n 플러스 2가 여기 쭉 사이에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요거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3보다 크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얘네가 이렇게 오면서 다 4개가 만족할 거라고. 4개가.
오케이? 그리고 그러다 또 언제까지? 얘가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모양일 때? 쟤네랑 반대 모양일 때. n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 괜찮은 거냐? 그치? 그 사이에 있을 때 무조건 다 될 거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은 n 플러스 2가 이쪽에 있을 거니까 여기에 겹치는 부분, 만족하는 부분이 4개가 되게끔 하려면 얘 뭐보다 작기만 하면 돼? n은 7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요거랑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n은 현재 몇보다? 1보다 크고 몇보다 작고? 7보다 작고. 따라서 n은 2, 3, 4, 5, 6. 오케이? 얼마? 20. 20. 가운데 있는 거 곱하기 개수. 됐어? 아마 근데 요거 찾을 때 그 그래프, 수직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좀 헷갈려 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지금처럼 그래프 그려보면 돼, 수직선. 해놓고 얘네가 움직여 봤을 때 얘네는 둘 다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다 만족할 거 아니야. 자연수가 4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괜찮아요? 예. 다음 또 질문. 아이고, 이 민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제 몇 시에 잤어? 몇 시에 일어났어? 7시에 일어나는 거는 준비하는 것 때문에? 차를 8시에. 그럼 몇 시에 차를 탄다고? 아, 통지고지? 아, 맞다. 지금 상하주 생각했어. 8시 타면 몇 시에 도착해? 8시. 그리고 막 주차장에 8시. 아, 엄마가 태워다 주죠? 몇 시까지야, 학교는? 일부러 일찍 가는 거야? 오늘은? 평소에는? 7시 반에 일어나. 모르겠다, 안 이제. 또 질문? 99번 더 이렇게 해야 돼요. 99번이요? 네. 99번은 더 쉬워요. 하나가 고정되어 있잖아. 얘는 둘 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움직여 봐야 되는데 하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거나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K가 따라하면은 쟤보다는 좀 더 쉬울 거야. 알겠어요? 항상 우리가 얘네는 때 어떻게 풀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정해놓고 문제 풀어보면 돼. 경우 나눠서. 알겠죠? 헷갈릴 때는. 또 113번이요. 112번. 112번이요. 둘이 같은 문제 아니야? 아, 근데 둘 다 A, B가 문자가 2개라서 그런 거구나. 112번은 풀었어? 민서야? 왜 113번부터 가? 112번 푼 줄 알았네. 그럼 112번 풀어보고. 자, 얘가 뭐보다 mx 플러스 n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크거나 같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이때 m제곱 플러스 n제곱. 자, 얘는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됐어요?
자, 일단은 두 개의 그래프가 존재하는데, 그치? 얘네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거야. 얘는 현재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 그렇죠? 얘는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일 건데, 일단 축은 얼마? 꼭지죠? 자, 2분의 5, 콤마 얼마요? 됐지? 얘는요, 2분의 3, 콤마 얼마요? 그치? 근데 이 좌표를 구해보면은 얘가 좀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을 거야. 얘가 4분의 17 나오거든요. 얘가 2분의 3, 콤마 4분의 15. 자, 이렇게 아마 나올 거야. 그럼 그래프 모양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직선이 얘네 둘 사이에 있어야 돼. 그쵸? 맞아요? 근데 둘 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가 이럴 때까지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다시 말하면 이 포물선에 대하여 다음 직선이 접하고 있으면 이 직선에 대해서도 항상 접한단 말인 거지. 왜냐면 현재 얘네는 그 폭이 얼마? 마이너스 1, 1이지. 얘도 폭이 얼마? 1. 얘네 둘의 폭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프 모양만 다른 거고, 그치? 그럼 얘에서 접하면 당연히 얘한테도 똑같이 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해서 얘네들을 접하는 판별식 쓰면은 m과 n에 관한 식 하나 찾을 수 있겠지. 또 얘와 얘 접하는 판별식 쓰면 또 m과 n에 관한 식 하나 찾을 수 있겠지. 그 두 개 열리.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어? 이거를 설명할 또 저 2차 함수끼리의 관계를 조금 또 봐야 되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이때 예를 들어서 자, 꼭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네는 y는 x제곱 뭐시기,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뭐시기. 그래프의 폭이 같다라는 거는 얘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얘네는 그 그래프의 폭이 같다는 얘기는 뭘 했을 때? 180도 돌렸을 때. 즉 두 함수는 무슨 대칭이더라? 점대칭 관계에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당연히 모든 점에 대해서 그럼 대칭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우린 좀 특별하게 꼭지점에 대해서도 얘네가 그러면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같을 거고, 그렇지? 그럼 우리 꼭지점이 잡혀만 안다면 그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있대. 그러면 폭이 똑같기 때문에 얘도 반대쪽에서 이렇게 똑같이 지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대칭이니까. 같은 원리는 같은 점이요. 그치. 오케이? 해서 그러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칭의 중심을 항상 지난다는 얘기인 거지. 물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거야. 이렇게 접하지 않는 경우도. 근데 그 접하지 않는 경우도 그 거리가 얘는 대칭이니까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무조건. 대칭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도 접하는 직선이 존재하면 여기서도 얘도 무조건 접하는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칭이기 때문에. 오케이? 왜냐면 얘네는 식 변형했을 때 x 모식이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모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그래프 모양만 다른 거잖아, 지금 현재. 그치? 지금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 그치? 그래프 모양이 180도 회전시킨 모양이라고. 그쵸? 근데 우리 180도 회전시킨다는 얘기는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폭이 같다라면 뭐라고? 점대칭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주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접한다는 거는 얘도 접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의 접선의 관계를 이용해서 판별식 써주면 m과 n에 관한 식 하나 찾을 수 있고 마찬가지 얘와 얘의 접선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마찬가지 뭐 할 수 있다? 판별식에서 m과 n을 찾아낼 수 있다. 됐어요? 물론 얘에 접한다고 해서 무조건 항상 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야. 폭이 다르다면. 근데 공통 접선은 항상 존재하곤 있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징을 좀 이용해주면 얘는 폭이 같으니까 저기 여기 봐봐. 폭이 같으니까 얘네는 이렇게 썼잖아. 그럼 얘네는 항상 어느 점을 지나는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 직선은 항상 어디를 지나? 4, 얘네들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인 거잖아. 얼마? 2분의 4니까 가운데가 2, 가운데가 4분의 16이네. 자,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 말은 이 직선은 항상 이 점을 지나더라. 해서 우리가 저 식을 어떻게? 그리고 mx-2 플러스 4 이렇게 놓고 시작해줘도 충분하지. 그러면 얘는 판별식 써버리면 바로 m값 바로 나올 거니까. 오케이? 이 113번은 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건 안 될 거고 그 거리가 다르니까 그때 그냥 각각 판별식 같다라고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될 거야. 0이 나누고. 알겠죠? 또 질문? 끝? 문제를 안 푸셨고. 오늘은 왜 안 오셨어요? 이제 우리 보충할 날이 2주밖에 안 남았다. 2주 뒤에 우리 시험이야, 이제. 또 졸고 자빠져 있지 말고. 민지야. 네. 더 있어, 없어? 더 질문할 거 없어? 민서도? 안 되는 애들 어떻게, 안 되는 애들 보충을 따로 해야지 뭐. 되는 애들을 맞춰서 나가야지, 그치? 그래, 안 그래, 행신?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놓고서 여기서 이제 물 마신다고 또 그래. 왔다 와. 아이고야, 힘들어, 나도. 아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치? 어떻게 할까? 민정아, 네가 제일 약한 경우수 할 건데, 이제. 경우수 잘 모르겠다며. 머리 아프면 가서 약 먹고 좀 와. 뒤통수는 한민정이다. 거기서 말하다 안 들려?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아니다. 저 아저씨는 뭐야? 자세가 왜 저래? 표정도 왜 저러고. 태권, 똑바로 앉아. 지금 등짝은 김강우다. 예? 조시윤이에요. 저예요. 어디서 똥알한테 비기게 하고 있어, 이씨.
자, 경우의 수. 자, 일단 우리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뭘 잘해야 된다고? 더하기 빼기. 그렇지. 연산지를 잘해야 된다고.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곱하고 언제 나누는지. 그쵸. 그치? 그렇죠.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헷갈리는 친구들은 우리 저번에 진도 나가면서 했던 경우의 수 파트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지금 내가 다시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알겠지, 태거나? 자, 그럼 경우의 수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빼먹지 않고 잘 셈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일일이 세야 되는 경우는, 그치? 자, 우리가 뭐 하는 경우? 일일이 세야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수영도를 합시다. 수영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경우는 빼먹지 말고 해야 되니까 항상 뭐 하라고? 그리기. 기준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순서대로 찾으라고. 왜냐면 안 그러면 빼먹는단 말이야. 분명히 중구난방 찾으면은. 알겠어? 안 빼먹으려면은 기준 세워놓고 순서대로 찾으라고. 알겠죠? 자, 이런 거 가볼게. 자, 100원짜리. 자, 4개가 있대요. 자, 500원짜리. 3개가 있대요. 1000원짜리. 그래, 5개가 있대요. 자, 이때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많이 해본 것 같아. 그치? 일단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방법의 수는 한전. 방법의 수는 방법? 아, 그 더하기. 얘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얘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얘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6가지. 그쵸? 근데 당연히 항상 뭐 마지막에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써 있을 거니까 0원 지불하는 거 빼야 되겠죠. 그치? 자, 지불 금액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거는 금액은 일단 왜 따로따로 보냐면 겹치는 금액이 존재하니까 중복되는 금액이 존재하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골치 아픈 거잖아. 근데 현재 보니까 얘네는 500원짜리가 몇 개 있으면 2개 있으면 1000원짜리 만들어지지. 즉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금액이 중복되는 거잖아. 그치? 금액적인 뭐 측면에서만 봤을 때. 그치? 금액적으로는 500원짜리 2개도 1000원, 1000원짜리 1개도 1000원. 차이가 없잖아. 같은 한 가지 경우의 수라고. 그쵸? 그러면 중복이 안 생기게 만들려면은 환전하라고. 작은 금액으로. 그럼 현재 몇 개니까? 5개니까 500원짜리 바꾸면 10개. 그럼 500원짜리 총 몇 개? 13개 해서 그 금액은 이제 거기서부터 뭐라고? 더하기. 금액은 뭐라고? 이제 지불하는 방법의 수로 이제 보면 되는 거지. 해서 몇 개? 100원짜리 낼 수 있는 거 5가지. 그리고 500원짜리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14가지. 마찬가지 여기에는 0원 지불하는 거 빼고.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자, 요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을 거고, 자, 이제 요거야. 뭐냐면, 뭐라 쓰면 좋을까? 그래, 이렇게 봅시다. 자, 3,300원을 우리가 내려고 한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해봐야겠지. 그럼 당연히 뭐부터? 1000원짜리, 500원짜리, 그 다음에 100원짜리 해서 우리 뭐 찾아주면 돼? 하나씩 찾아주면 돼. 알겠어? 만약에 적어도 1개 이상 사용한다 라면은 얘네가 0인 경우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0인 것도 존재한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은 지폐나 돈, 화폐를 적게 쓰는 게 우리가 계산이 좀 편하니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예, 3개, 0개, 3개 해서 3,300원,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줄이는 거야. 2개. 그럼 얘는 몇 개? 얘 2개, 얘 3개. 됐어? 그 다음,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2개에서도 얘는 하나로 줄였을 때 얘는 8개.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개수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숫자 안에서만 우리가 계산 찾아보면 될 것 같아. 여기는 더 이상 나올 거 없겠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찾고 얘도 마찬가지 몇 개? 4개 3,300원. 이거 될 건데 얘 안 되잖아. 여기는 3이면 여기는 8. 얘도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런 식으로 찾아가도 되겠지만은 우리 부등식에서 또는 방정식에서 우리 x, y 순서상 찾는 거 배웠지? 어떻게 하라고? 큰 거. 그치, 개수가 1이 아닌 거, 즉 개수가 큰 것부터 우리가 그 기준 잡고 찾으라고, 그치? 똑같이 생각하면 돼.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지 몰라. 500원짜리가 몇 개 있는지 몰라. 그리고 100원짜리도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총 얼마나 되게끔? 3,300원이 되게끔 만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 편하게 양변 100으로 나눠주면 10x 플러스 5y 플러스 z가 얼마? 33이 되는 x, y, z 순서상 찾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x가 1일 때부터 순서를 찾아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받을 수 있다. 알겠죠? 너무 금액적으로 와서 얘네 개수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항상 뭐 찾는 거, 일일이 찾는 경우는 즉 수용도를 이용해서 우리 찾아야 되는 것들은 기준 세워놓고 우리가 뭐라고? 순서대로 좀 찾아보자고. 알겠죠?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서로 다른 거, 바꾸어 가져가는 거. 이건 경우의 수 내가 외워두라고 했었지, 그치? 서로 다른 4개는 몇 가지? 9가지. 5개는 44가지. 6개는 서로 다른 4개. 서로 다른 5개. 50. 곱하기 오케이? 하실 줄 알면 돼야겠죠? 6개는 잘 안 나와. 근데 말만 이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자, 이렇게 6사람이 있대. 오케이? 각각의 자기 이름이 적힌 자 모자가 있어요. 서로 모자를 바꾸어서 쓸 건데 자기 모자 안 쓸 거야. 근데 F는 자 A 모자를 쓸 거고요. 그리고 B는 자 B 자기 모자만 쓰겠대. 이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모자를 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일단 B는 자기 모자 쓴다고 했으니까 걔는 빼놓고 얘는 빼놓고 서로 다른 몇 개? 5개를 바꿔 가져가는 거지, 그치? 근데 현재 지금 F는 누구 거 쓰겠다고? A 거 쓰겠다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A가 F 걸 썼을 때와 A가 F 걸 쓰지 않았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9 더하기 44 곱하기 5가 그렇게 나오잖아. 그치? 하나를 우리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그 A가 F를 쓰는 경우랑 F 거를 쓰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구했던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A가 F 걸 쓴다라면 서로 다른 몇 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3개를 바꿔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2가지 경우. 근데 만약에 A가 F 걸 쓰지 않겠대. 그 말은 얘네 4개를 그냥 서로 바꿔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를 바꿔서 쓰는 건 몇 가지? 9가지. 그 케이스를 우리 나눴으니까 거기서 구하면 되는 거지. 11가지. 이해돼요?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누구 거 썼다. 그러면 일단 걔네를 기준으로 쓰라고. 얘 걸 썼을 때, 얘 걸 쓰지 않았을 때. 알겠어요? 오케이? 닫아. 민서 문제 닫아줄래?
집중이 안 돼? 시체 한 마리. 나는 시은이랑 민서 보면서 수업해야겠다. 그래서 강호도 받게. 강호 봐줄게.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왜 저는요? 저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제 이 열심히 하는 두 친구 이제 항상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보고 수업하게. 뭐 나있어요. 그 선생님도 앞에서 이제 수업하면 나지. 그치?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영도 쪽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인정 알겠지? 만약에 오늘 거 안 되는 거 있으면 영상 다시 한번 봐. 알겠죠?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뭐 너네들이 맨날 헷갈려 하는 거 순열, 조합 얘네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치? 맞아요? 고민할 거 없어. 일단 뭐라고? 순열은 일단 뭐 하는 거야? 뽑고 나열하는 거야. 조합은 그냥 얘는 뽑기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일단 생각해. 뽑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해봤어. 일단은 필요한 게 두 개래. 두 개 뽑아. 그때 A, B 뽑는 거랑 B, A 뽑는 거랑 같은 경우인가 다른 경우인가를 판단하라고. 다른 경우라면 나열하는 경우인 거니까, 그치? 그럼 계산하면 되는 거고. 뽑기만 하고 바꿔도 똑같은 경우라면 같은 경우니까 나누기 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판단만 잘하면 돼.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항상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유형 자체가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풀어봤던 문제들이야. 킬러 문항들 빼고는, 우리 어려워하는 문제들 빼고는 다 똑같은 문제야. 단지 뭐만 달라지는 거야? 문항의 표현만 달라지는 거야. 방금 요 문제도 우리가 모자 문제라고 했지만은 A, B, C, D, E, F 6명의 사람이 있대. 자기 이름이 적힌 사물함이 있어. 근데 키는 자기만 갖고 있어. 임의로 우리가 열쇠를 꽂았어, 열렸어. 그때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뭐야?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물쇠에 안 꽂았다는 얘기인 거잖아. 서로 바꾸어서 가져가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좀 잘 알아야 된다고, 경우의 수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좀 특별히 알아뒀으면 하는 거는 조합에서 우리 계산할 때, 자, 얘네는 n 컨비네이션 n-r 요거랑 같다 했었지, 그치? 즉 전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가 같은 경우, 전체는 같고 얘네 둘의 합이 몇일 때, 그 전체랑 똑같을 때 얘네는 그 조합의 수는 같더라. 그래서 왜 같았냐면은 알게를 뽑는다는 얘기는 선택받지 못할 나머지 4개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 택하는 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경우의 수는 같은 경우라 했었어. 또 한 가지, 얘네는 뭐라고? 자, 요거 플러스 n 빼기 1, r 빼기 1. 자, 요거랑 같다고, 그치? 요거는 특정 한 명을 제외하고 걔를 포함했을 때, 포함하지 않았을 때로 우리 나눠서 계산한 거라고. 특정 한 명을 뽑겠대. 예를 들어서, 자, 봐봐. A, B, C, D, E, F가 있어. 자, 우리 6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할 거야. 라는 얘기는 A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A를 뽑아놓고 포함하는 경우는 전체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지. A를 포함하면, 그치? 그럼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5명 중에서 몇 명? 3명만 뽑으면 되겠네. 이게 전체 가지수일 거 아니야. 6명 중에 3명 뽑는 거, 그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결국 얘네가 이런 뜻인 거라고.
A를 포함하고 뽑았을 때, A를 포함하지 않고 뽑았을 때.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정리해놓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알아보려면 즉 저 순열과 조업을 우리가 구분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엔 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좀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당연히 차이가 얘는 생긴 거잖아. 그치? 바꾸었을 때 다르다는 얘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그치? 오케이? 나열을 하면 돼. 그냥 나중에. 알겠어요? 그래서 뭐 수영도 그리는 거는 요 앞에 유형 1번은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그치? 얘네는 하나씩 찾아보면 되겠죠? 오케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쭉쭉 뒤로 넘어가서 마찬가지 방정식, 부등식도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 14번, 15번 보시면요. 얘네는 지금 말로 써 있잖아. 얘네도 어떻게 하자고. 아까 우리 금액 했던 것처럼 1,300원짜리 사과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자, 몰라요. 그리고 1,700원짜리 배도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네들을 합해서 총 얼마 이하가 되도록 10,000원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그냥 식을 세워버리라고. 그냥 부등식처럼. 그래 놓고 나누면 13x 플러스 17y 얘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거 만족하는 x, y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서니까 당연히 x랑 y는 몇보다 클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치? 거기서 우리가 순수성 찾아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좀 편한 게 여기 편하려나? 얘부터 기준 찾아주면 y가 1일 때는 얼마야? 13x가 얼마? 83? 또 얘 x는 몇 가지 되니? 6개. 7은 안 되지, 그치? 6가지 되지? 이런 거 몇 개? 총 6개. 1부터 6까지 다 될 거니까. 이해하면, 그쵸? 그래서 또 y가 몇일 때? 2일 때 13x는 얼마보다? 34 빼니까 64? 66?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몇 개인지 구하고. 케이스 나눴으니까 어떻게? 더하면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할 거 없고, 어차피 얘네가 몇 개가 나오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순서상. 경우의 수 찾는 거니까. 개수만 알아보면 되겠죠? 문자가 생긴 것도 마찬가지야. 문자가 생긴 것도,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z. 얘네가 예를 들어서 15. 자, 이렇게 나왔어. 이때 마찬가지 x, y, z는 자연수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개수가 큰 것부터 기준을 세워서 찾을 건데, z가 1인 순간, x 플러스 2y가 얼마란 얘기인 거야? 12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 마찬가지 우리는 y를 기준을 찾을 거란 말이야. 그 y가 당연히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6이면은 얘 0 돼버리면 안 되잖아. 1부터 5까지 들어간 거네. 몇 개? 5개. 순서선 찾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진작에 연습해놨던 거잖아. 그치? 이제는 이제 어떻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몇 개인지. 어차피 1부터 들어갈 거니까. 얘 기준으로. 그치? 1일 때는 몇이야? 10. 2일 때 8. 3일 때 6. 쭉쭉쭉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과연 몇 가지인가를 찾아보면 될 거라고. 괜찮아요? 해서 얘네도 마찬가지 쭉쭉쭉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의 수 고백 법칙도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그치? 결국에 우리 순열도 마찬가지야. 굳이 우리가 P라는 걸 안 써도 돼. PC는 구별 안 해도 돼. P는 웬만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중학교 때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그냥 바로 경우의 수 구해도 되는 거거든. 학생 수 몇 명? 학생 수가 30번이니까 30명이네. 자, 30명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선출하겠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자, 그럼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 30가지.
그럼 부회장 선출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9가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거를 그냥 뭐야, 고등학교 때 와서, 그냥 얘네를 그냥 좀 있어 보이게, 그냥 요렇게 쓴 거야, 그냥. 서로 다른 30개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였어. 오케이? 근데 굳이 이런 기호 안 써도 된다고, 그냥. 알겠어요? 민서이 듣니? 어디가 안 돼? 지금 여기 전에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고 있었다면 뭔가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오케이? 저거 민정이 말투인데, 저거는? 아닌데요. 째려보잖아. 왜 나 따라하냐고. 미안해. 자, 다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길 찾기도 그런 거 어려운 거 없죠. 근데 길 찾기는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런 거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고 C 도시가 있고 자 D 도시가 있대요. 자 다음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 됐니? A에서 C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아, 그치? 근데 A에서 C를 찍고 B로 돌아오는 경우, A로 돌아오는 경우, 그런 게 이제 좀 문제잖아, 그치? 이때 문제의 마지막에 각 지점들은 한 번씩만 지난다. 라는 말이 있거나, 한 길은 갔다가 도시 되돌아올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다, 어떻게 하면 돼? 주목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돼.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A에서 C 찍고 A까지 돌아와 라고 한다면 일단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가 있어? B를 거쳐서 가는 거, 16가지. 그리고 A에서 D를 거쳐서 가는 거 12가지. 이게 A에서 C를 거쳐서 가는 거란 말이야. A에서 B, C, D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반대로 다시 이제 찍고 다시 A로 돌아와야 되니까 C에서 A로 돌아오는 건 몇 가지? 144가지가 250가지. C에서 A로 돌아오는 건 몇 가지? 똑같이 나오겠지. 갈 때 16가지였으면 당연히 올 때도 16가지일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근데 만약에 A에서 C로 가는데 각 도시는 한 번만 지난다 라고 한다면 그땐 좀 얘기 좀 달라지겠지. 그치? 왜?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간 다음 C에서 B를 거쳐서 A로 오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갔다면 올 때는 C에서 D를 거쳐서 A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갈 때 올 때 한꺼번에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경우의 수를. 그래서 2 곱하기 2에다가 또 올 때는 C에서 D를 거쳐 와야 되니까 4 곱하기 3. 첫 번째 경우의 수. 오케이? 다음 A에서 이번 D를 거쳐서 C로 갔어. 그리고 C에서 B를 거쳐서 A로 왔어. 똑같이 나오겠지? 순서만 달라질 거니까, 그치?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선생님. 네. 근데요, 그 같은 지점하고 길은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지점을 지나려면은 이 길이나 이 길을 선택할 건데 만약에 지점이 아니라 같은 길을 못 쓴다라고 하면은 한 길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지. 그건 좀 차이가 있어. 알겠죠? 그리고 예? 얼마도 안 했는데요? 너무 많아. 여기까지 합시다. 자, A에서 B까지 간대. 자,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최단거리. 근데 우리가 클리닉에 나왔던 건 최단거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아마 조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최단 거리라면 어렵지 않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 점 P를 꼭 지나쳐 가야 된대. 그때 최단 거리는? 뭘 몰라. A에서 P 가는 거 구하고 P에서 B 가는 거 구하면 되지. 2, 3, 6. 아, 얘 6가지요. 됐지? 근데 그게 뭐예요? 주변에 저 영상 안 각 교차점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있는지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최단거리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겠지. 최단거리는 돌아오는 건 최단거리가 아니라 일자로 바로 오는 게 최단거리잖아. 그치?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건 다 하나겠지. 그럼 이 교차점은 이쪽에서 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몇 가지? 한 가지니까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세 가지. 오케이? 해서 얘네들 찾아주면 된다고. 그 다음 P에서 B는 마찬가지 또 구해. 일직선은 1일 거고, 그치?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아, 얘는 세 가지네. 해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8가지.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공사 중이래. 그럼 어떻게 돼? 일정만 이건 P가 없어. 저기 피해서 그 여기 P에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어떻게 P에서 가? 걸러가는 경우를 해요? 띵 불러서 맞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전체 경우의 수는 구할 수 있지.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얘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거치는 경우의 수는 구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우리 AP 거쳐서 하는 거 했으니까. 그럼 전체에서 빼주면 돼. 알겠어? 오케이? 얘를 거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기 가는 길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여기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경우의 수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오케이. 아, 그 다음에 또 약수. 뭐 경우의 수 왜 이렇게 많아? 경우에서 200개 넘게 엄청 많아. 오늘 다 못 나가 어차피. 이게 끝이에요. 다 나가면 좋겠지만 다 못 나갈 것 같고. 자, 이거를 우리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냐면은 우리 수요일이잖아. 금요일까지 해서 진도를 마무리하긴 할 거거든. 진도는 100문제잖아. 100문제 나가서 우리 100문제씩 했잖아. 그치? 마무리해야지 빨리. 그리고 이제 기출도 풀어봐야지. 다시 한 번 더. 그치? 예, 아니, 거민수야. 교과서 풀어봐야 돼. 교과서는 문제 안 많아. 교과서는 이거보다 쉬운 거 한 200문제, 300문제밖에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학교 시험처럼 시간 재고 문제 풀어볼 거야, 이제. 학교 프린트 있는 거 그것도 풀어야지. 프린트는 갖고 와. 그래서 미리 준비해놓고 다시 그거 한번 풀어보니까, 알겠지? 아, 그리고 그것도 풀어봐야 돼. 밀면? 디딤돌. 밀밥? 디딤발? 그거 학교에서 그, 거기서 나왔었잖아, 우리 중간고사 때. 알지? 거기서 나왔어요? 그거 삼각형. 1대1대 C, A, B 해놓고, C의 최소가. 저는 좋습니다. 저거 그냥 저렇게 했는데 저거 A랑 B가 같이 하면 C가 최소죠. 그치. 왜? 산술기야. 그렇게 알려주진 못했는데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된다 했거든요. 누가? 미나한테 그렇게 알려줬는데 딱 나온 거예요. 그치, 산술기를 지금 우리가 안 배웠잖아. 항상 얘네가 같을 때가 최소값이 되니까, 그치? 자, 그럼 일단 약수의 개수는 일단 구하는 건 안다, 모른다. 일단 뭐부터? 허인수도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한 후 그 지수에 들어갈 자연수 또는 정수를 뭐라고? 선택하는 경우수로 보라고 했었어. 그쵸? 그래야지 뭘 판단하기 쉬우니까. 약수 중에서 배수 판단하기 쉬우니까. 자, 예를 들어서 360이 있대요. 아니야. 자, 180이랑 270 이렇게 간단하게 합시다. 자, 요거에 공약수의 개수 물어봤어요. 그럼 공약수는 너무 많네. 공약수는 뭐야? 같은 약수. 아니야, 공약수 여기서 뭐냐고. 몇 개냐고. 뭐냐고. 3, 2, 다 부를 거야? 2, 5, 3, 이거 잠깐만요. 네, 2, 5, S들 2, 2, 5, 3, 9, 10, 50, 60. 다 구하고 있을 거냐고. 아니요. 90이 최대공약수예요. 요거잖아, 이 똥강아지들아. 그니까 우리 뭐 구하면 돼? 90의 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90의 약수는 일단 소인수분 해보니까 2의 제곱, 2 곱하기, 미안해. 3 제곱 곱하기 5. 자, 이렇게 되네? 약수 몇 개? 12개? 맞아요. 왜 계산을 못 믿어? 12개. 그 지수에 들어가는 자연수, 즉 정수의 개수를 뭐라 했어, 그쵸?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또는 1, 0, 1, 2, 0, 1. 오케이? 그래야지 우리 배수 판단하기 쉽다고. 그럼 그 중에서 15의 배수는 총 몇 개일까요? 물어본다라면 15를 빼요. 얘 왜 빼? 얘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1, 2가 아니라 0, 1, 2가 아니라 15의 배수니까 3과 5라는 소인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1 또는 2. 여기는 무조건 1.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얘는 한 가지일 거고. 여기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그대로 0과 1. 해서 몇 개? 4개. 알겠죠? 배수 판정, 배수, 개수 구하는 거. 됐어? 그럼 만약에 18의 배수를 물었어. 그럼 얘는 당연히 2 곱하기 3제곱이니까 3제곱 2. 얘만 판단하면 되는 거네. 맞아요? 그 0 또는 1이냐 몇 가지? 두 가지. 오케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됐죠? 색칠. 나 그 학교 프린트는 색칠 이해 못하겠어. 학교 프린트에 어떤 거 있는데? 그 6칸 해가지고 똑같이? 근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똑같이 6칸? 다 똑같이 네. 6칸의 격자문인데. 자, 우리 54번 볼게요. 네. 이거 오! 이거야. 이거야. 뭐야? 왜 내 말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잖아. 네. 그치? 너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니까 바로 내가 넘어간 거야. 지니어스. 너 내가 보라고 했을 때 또 살짝 서운했지? 말투가? 뭐 얘기하는지 아니까. 목 부러지겠네, 저기. 자,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일단은 4가지 색깔. 자, 이때 이 정사각형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 가해 조건은요. 1과 3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깔을 칠할 거야. 1과 3은 같은 색깔. 그리고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이웃한 건 다른 색. 오케이? 네. 됐죠?
그럼 이제 보자고. 일단은 우리가 항상 저거 색칠을 할 때는 뭐부터 하라 했어요, 선생님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칠할 수 있는 이웃하는 것부터 보라고. 알겠죠? 자, 그럼 뭐부터 볼까? 2부터 볼까요? 2나 5, 아무거나, 그치? 자, 여기 몇 가지 색깔? 여기 4가지 색깔. 그럼 1과 3은 같은 색깔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하나로 보면 되겠네, 그치? 몇 가지 색깔? 얘 3가지 색깔. 됐어요? 자, 그러면 4는요? 4는 3가지요. 자, 5는요? 왜 2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지. 얘네는 변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는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 그런 차이가 생기면 우선 경우 나누라고, 케이스 나누라고. 첫 번째, 뭐? 2랑 4랑 색깔이 같을 때. 오케이? 그럼 2랑 색깔이 같다는 얘기는 여긴 굳이 생각할 필요 없겠네. 자, 4가지, 3가지까지 동일하고 4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색깔? 여기는 무조건 1가지 색깔 정해져 있잖아, 그치? 2랑 똑같은 색깔이니까, 그쵸? 그 다음 5는 이게 같은 색깔이니까 얘네 색깔 제외한 나머지 하나. 몇 개? 3가지. 자, 6은요? 얘도 나뉘는 거 아니에요? 6은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나? 네. 얘도 나눠야겠네. 그 얘도 나누면 되지. 자, 5가 아니지. 아니지. 아, 맞지. 얘도 또 나눠지겠네. 일단 뭐 3과 5가 같을 때는 1이랑 같은 거니까. 여기 5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1가지고 우리 6만 칠하면 되는 거네. 6개 몇 개? 3가지. 됐어요? 여기에서 플러스 3과 5가 다른 색깔일 때, 그러면 여기는 둘과 다른 색깔 칠해야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아니지. 얘네 둘과 다른 색깔 칠해야 되는 거니까 2가지. 됐어? 그리고 얘네 둘과 다른 색깔 칠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2가지. 요거랑 더해주면 되겠네. 여기 곱할 거는. 됐어요? 어우, 씨, 안 되겠다, 씨. 이래서 소리만 지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잠깐 보고 있어. 여기는 다른 색깔의 수는 돼야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떻게 하면 돼? 여기까지는 2랑 4가 같을 때, 두 번째는 2랑 4랑 다를 때 해서 똑같이 또 구해주면 돼. 알겠어요? 네. 학교에서 1하고 6하고 같다고 했는데 그때 막 조건을 안 나누고 풀어야 한다고 막 하는데 모르겠어요. 1과 6이 같대요? 네, 학교 거는 1하고 6하고 같다. 근데 그 애들이 다 집어오더니 막 조건을 안 나누고 풀어야 한다면서 막 맞는 말이네.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뭐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난 맞긴 했어 그거. 나는 자, 봐봐. 그러면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 봐봐. 너네가 색깔을 정해. 써놔. 숫자만 적지 말고. 겹치는가, 우리 경우를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가 안 나누는가는 우리가 막 써보면 돼. 자, 같은 색깔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부터 정해볼까요? 자, 얘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럼 그 다음 여기 1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간 색깔 제외한 3가지네. 그 중에 하나 적어볼까? 자, 주황색. 그럼 여기도 주황색이겠네. 다음 난 3을 생각을 3? 여기는
두 가지 색깔 칠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 다른 색깔 4가지, 2가지.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얘네 둘과 다른 색깔. 몇 가지? 2가지. 그럼 여기 뭐랄까? 노초? 노란색을 칠하든 초록색을 칠하든, 그치? 그 다음에 어차피 얘네들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그쵸? 얘네는 얘네 둘과 다른 색깔 칠하는 거니까 그냥 2가지. 이거는 3하고 4하고 같은 색깔 거예요? 3하고. 5하고. 얘네들은 같은 말든 상관없지. 여기서는. 왜냐면 얘네 둘이가 같은 건지. 여기 노란색 똑같아도 돼요. 문제 되는 거 없잖아. 그쵸? 네. 그거를 써서 판단해 보면 돼. 알겠죠? 헷갈릴 것 같으면은. 문제가 생기면 나누는 거. 어. 안 생기는 대로 나누는 거. 우리가 곱하기를 했던 거는 뭐였어? 왜? 다 똑같은 가지수가 나온다는 거 확신하니까 우리 곱하기를 이용해서 계산했던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다른 경우 수가 나온다라면 나눠서 우리 문제 풀어야지. 알겠죠? 그래서 색칠은 이렇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순열적으로 계산하면 어려운 거 없죠? 혹시 얘 계산 모른다 손? 계산이 너무 길어. 어떤 계산이 길어요? 아니, 순열과 조합의 계산의 유형이 자꾸 나타나지. 아유, 안 어려운 거잖아. 뒤에 뭐 증명하는 것도 있어, 빈칸 넣기. 골라봐, 뭐 하나만 합시다. 2개 골라도 돼. 3개 골라도 돼. 와우. 문제 70. 4개 고르면 안 돼. 와우. 근데 3개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어? 3개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4개가 다 똑같은 거 뭐야? 아니, 다 똑같은 거를 그거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빈칸이 다 다르잖아. 옆에 가보면 맥히는. 민지야. 야, 100기면 뭔 의미가 있어. 71번 드리겠다. 네? 그렇다네요. 71번? 자, 71번 봅시다. 자, 얘는 3 곱하기 얼마? NP2. 얘네는 뭐라고요? 2 곱하기 N 플러스 1 CN 마이너스 2. 우리가 보니까 요거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가 문제잖아, 얘가. 저거 3으로 바꾸면 되지 않아요? 그치. 우리가 뭐랬어, 내가. 조합은 뭐? N-R. 더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 찾아주면 된다 했잖아. 그치? 근데 그 차이가 보니까 몇이야? 3이네. 얘가 뭐라고? 그냥 NC3이라고. N 플러스 1C3이라고. 오케이?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개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는 2 곱하기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자, 요건 거지. 봐봐. 또 전기에서 3차 방정식 풀고 있지 말고. 그러면 남겨서 6으로 안 나눠요? 뭘 묶어. 6으로 나눠야 되지 않아요? 그냥 나누면 돼요. 그렇죠. 나누면 되지. 왜? N과 N-1은 자연수라는 게 우리 확실하잖아, 여기서는. 자연수니까 우리 0 아니니까 나눠도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얘는 3이니까 얼마야? N 플러스 1. 그래, N 얼마? 8. 간단하죠?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문제 풀었을 때, 자, 봐봐. 자, 이렇게 나왔대. 자, 이렇게 나왔대. 3차 방정식 풀란 얘기가 아니지, 그치? 서희수만 해서 찾아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7 곱하기 7? 8 곱하기 10. 8, 9, 10이지? N 얼마야?
8이라고 쓰면은 B죠, 아주. 10인 거지, 그치? 내가 이렇게 썼을 때부터 8이라고 할 것 같았더라. 내가 잘못된 예시를 보여주고서 남들이 안 틀리게 도와주는 거지. 애들은 그거 기억한다고. 잘못된 예시를 기억한다고. 얘도 기억할까요? 그러니까 민정이 나한테 4차 방정식 풀고 있는 거예요. 저거 스테이션인데 하는 거. DT는 4차 방정식. 정수, 순열. 어우, 되게 많네. 어디까지 할래? 이웃하지 않는 것까지 갈까? 아니요. 아니 뒤에 일장 문제가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알았어, 이웃하는 거 전까지 갈게, 그러면. 자연수 개수, 정수 개수. 88, 아니, 88. 87. 아니야? 맞아요. 92번. 맞아요. 92번까지 문제 풀어갖고 오세요. 알겠지? 아, 영어 숙제. 나 영어 아무것도